예전엔 저도 운동만 하면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하고 주말마다 등산 가는 분들 보면서 저 정도면 혈관 건강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9년 동안 대사성 질환과 혈관 노화를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구실에서 수백 명의 혈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혈관 속은 이미 기름때처럼 끈적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정작 혈관 검사를 해보면 60% 이상 좁아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0명 중 7명이 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매일 식탁 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는지, 간식으로 뭘 고르시는지, 저녁엔 어떤 반찬을 드시는지가 결국 혈관의 운명을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29년간 대사성 질환과 혈관 노화 분야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되살리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바꾸시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그동안 알고 계셨던 상식이 바뀌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8세 이정환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정환님은 매년 건강검진 받으실 때마다 늘 이상 없다는 말씀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손끝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결국 혈관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 부분 혈관이 이미 60%나 좁아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이정환님은 그날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약 처방도 받으셨지만 무엇보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음식만으로 이게 될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어요. 아침에 느끼시던 그 무거운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끝 저림도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신대요. 사실 이정환님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혀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관 속은 이미 좁아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제 연구실에서 60대 이상 분들 500명을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72%가 혈관 협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이 필요 없는 초기 단계인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지금 바꾸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조합이에요.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나쁜 습관을 끊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꼭 끝까지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정환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혈관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을 줄여주고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중성지방이 평균 35%나 감소했습니다. 35%라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약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67세 김영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부님은 혈압이 160을 넘나들어서 늘 걱정이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찜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양념은 간단하게 마늘하고 생강만 조금 넣으셨대요. 3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등푸른 생선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나쁜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절대 튀기면 안 됩니다. 찌거나 굽는 게 제일 좋아요. 마늘이나 물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히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레몬즙 몇 방울 뿌리면 더 좋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에 퓨린 성분이 많아서 주 1회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산부분들도 중금속 축적 때문에 너무 자주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 생선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이제 두 번째 음식 말씀드릴게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흔한 식재료인데 혈관 건강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한순환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양파즙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전 생성이 45%나 줄었다고 합니다. 혈전이라는 건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거든요. 그걸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72세 박기남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기남님은 목 부분 혈관 협착률이 65%나 됐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매일 아침 양파즙을 한 잔씩 꾸준히 드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협착률이 40%로 떨어졌습니다. 25%나 개선된 거예요. 양파즙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양파를 자른 뒤에 20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래야 퀘르세틴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약불로 끓이시면 돼요. 끓일 때 꿀을 한 스푼 넣으면 흡수가 더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생양파는 자극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혈전약 드시는 분들은 양파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 1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집에서도 양파즙 만들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음식은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에요. 단백질은 풍부한데 지방은 거의 없어서 간의 지방 분해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이는데 효과가 좋아요.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를 보면요. 달걀 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8%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10% 늘었다고 합니다. 나쁜 건 줄고 좋은 건 늘어나는 거죠.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63세 임미정님은 아침마다 달걀 흰자 2개를 삶아서 샐러드에 얹어 드셨어요. 채소랑 같이 드시니까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균형이 잘 맞았대요.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65나 떨어졌습니다. 임미정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신대요. 달걀 흰자는 기름 없이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름에 부치면 오히려 지방이 늘어나니까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계란찜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스무디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흰자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침 식탁에 달걀 흰자 자주 올리시나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 양파, 달걀 흰자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은 충분히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나쁜 습관을 끊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4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끊는 게 더 급하니까요. 첫 번째로 끊으셔야 할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과자, 도넛, 마가린, 쇼트닝 같은 데 들어있는 인공 지방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확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퇴출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제품에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0.5g 미만이면 0으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아요. 과자 드시고 싶으시면 견과류나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심심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과자가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간식 시간엔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 소시지, 버터, 치즈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에요. 이 포화지방은 체온에서도 끈적하게 굳어서 혈관에 달라붙습니다. 혈관벽에 쌓이면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았습니다. 2배가 넘는 거예요.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 1회 정도로 줄이고 드실 때는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시면 됩니다. 기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굽거나 삶아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지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고기 드실 땐 어떤 부위를 주로 드시나요? 세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이죠.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압을 확 높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는 거예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3,800mg의 나트륨을 섭취한다고 해요. 권장량이 2,000mg인데 거의 2배나 먹는 셈이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라면, 젓갈, 국물 요리예요.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거의 다 차버립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게 좋아요. 허브나 식초로 간을 조절하면 소금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75세 최덕수님은 국물을 워낙 좋아하셔서 하루 3끼 국 드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런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서 국물을 절반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개월 만에 혈압이 145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국물 남기는 습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특히 액상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가 문제예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시럽 같은 거요. 이런 액상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상처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설탕 함유 음료를 2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커피 드실 때 넣는 시럽, 음료 속 당류를 꼭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당류가 20g 이상이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탄산음료 대신 무가당 녹차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밍밍하게 느껴지는데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단 음료가 느끼하게 느껴져요. 오늘 마신 음료의 당 함량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4가지만 줄여도 혈관이 훨씬 편해집니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이 4가지가 혈관의 적이에요. 이제 음식 외에도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매일 우리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청소하고 양파는 피를 맑게 하며 달걀 흰자는 혈관벽을 복구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이 바로 우리 혈관을 살리는 천연 치료제예요. 반대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고 나트륨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며 설탕은 혈관벽을 상처냅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노력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도 70대에 식습관 바꿔서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식 외에도 5가지 생활 습관을 지켜주시면 더 좋아요. 첫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꼭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편한 속도로 30분만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는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 점도가 낮아져요. 피가 묽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셋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목 부분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요. 하루에 2~3번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앉아 계실 때 자주 해주세요.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깊게 숨쉬기,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0분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쉬어도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회복시켜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거 줄이시고 침실을 어둡게 해주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관 나이는 10년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약도 좋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부작용도 없고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엔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엔 양파즙 한 잔 만들어 드시고요. 아침 식사로 달걀 흰자 2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날이 옵니다. 68세 이정환님처럼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67세 김영부님처럼 혈압이 안정되고 72세 박기남님처럼 혈관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아침 루틴 5분 스트레칭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혈관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